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반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내용 뭘로 가지고 왔냐? 이상형, 반려자를 만나는 법, 찾는 법, 요 내용을 좀 보고 갈 건데, 자,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를 보면은, 자, 결혼할 배우자를 고르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 다른 어떤 요인보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적인 짝을 찾는 것도 삶의 가치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방법은 똑같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상형을 찾고 있는 분들, 반려자를 찾고 있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은 이미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자리에 앉아서 종이를 꺼내 들고 당신에게 완벽한 상대를 묘사해 보라. 자, 이것을 쓰면서 나라 반대편에 있는 먼 곳으로 보낼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걸 그냥 쓰고 끝이 아니라 이게 어딘가로, 아주 멀리 있는 어딘가로 내가 보내는 주문서다라는 거예요. 주문서. 자, 그리고 완벽한 상대가 당신이 묘사한 방식 그대로 당신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제가 이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꿈꿔왔던 상대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키, 몸무게, 신체 건강 수준, 그 사람의 기질, 개성, 유머 감각, 학력, 지능,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 믿음, 철학,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적을수록 좋다. 여기서 설명한 것을 매일 읽고 또 읽으면서 세부적으로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추가한다. 당신이 묘사한 것을 수정하고 조절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다듬는다. 이 내용을 검토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몰고 가게 된다. 자, 제가 어떤 이상형을 만나는 끌어당김 창조 프라크를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묘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춘카님, 저는 어차피 연애 안 할 거고, 저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혹은 결혼 이미 했어요, 이미 애도 있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이제 또 그렇게 걸러듣지 마시고, 그러면 연애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금전 상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야를 바꿔서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이성으로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응용해서 들으십시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라. 여기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상세하게 적고 치워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세하게 적고 매일같이 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면서 일단 읽으면서 상상이 되겠죠.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수정하고 싶거나 빼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거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수정하는 거예요. 더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이상형에 대한 어떤 이 주문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가다듬으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보면서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의식에 그것들이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펼쳐질 것이더라 라는 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수정하는 거.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완벽한 상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느낌일지 상상하면은 이 감정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활성화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특정 대상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행복한 느낌과 감정까지도 풍부하게 느낀다면은 그때 잠재의식이 이 창조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내 그 사람을 당신의 삶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당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디테일인데 이 어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야기들을 잘 보다 보면은 물론 듣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꼭 알아야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들도 많이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통의 책들에서는 그냥 이상형 써라, 자세하게 써라, 많이 읽어라, 많이 봐라, 많이 상상해라, 좋은 감정 느껴라, 끝!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백마탄 왕자님만 기다리지 말고 백마탄 공주님만 기다리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막 엄청난 사람을 내가 기대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술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보여줘야 할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라.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신을 가치 있는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단연간 개발한 당신의 특성과 자질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여전히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의 영역을 목록으로 작성해보라. 당신은 아직 스스로 원하는 만큼 단련되어 있지 않은가? 당신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때로 성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까다로운 성격인가? 이런 문제를 적고 항목별로 개선하는 데 힘써라. 자, 뭐라고요? 내 장단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단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그걸 개선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자, 뭐라고요? 나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랑 너무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른 사람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만나겠지. 하지만 내가 꿈꾸는 사람이랑 나랑 너무 차이가 커.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끼리끼리 만나더라. 자, 멋진 짝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멋진 사람이 돼야 한다. 자, 인간관계는 특히 아주 중요한 관계라면 언제나 당신의 진정한 개성, 가치관, 믿음, 태도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언제나 내면의 진가를 현실에서 확인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오히려 이렇게 팩트로 이야기해주는 책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명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는 방구석 백수 10년 차야. 근데 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유 씨가 너무 이쁘다고 내 이상형은 아이유 하면서 아이유 끌어당기면 한다고 해서 아이유랑 뭐 결혼을 하겠습니까? 연애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은 끼리끼리 만나거든. 내 본질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나랑 너무 갭이 큰 사람을 연애 상대로 만날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만난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 공부는 망상이 아닙니다. 실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을 때 내가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헛꿈만 꾸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꾸고 성장하고 도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남성분,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한 것 같아. 눈곱 끼고 막 머리 부시지하고 막 목 늘어난 티셔츠에다가 꾀재재하고 뭔가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당신이 나의 이상형입니다. 난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어요.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이상형 리스트에 적고 상상해왔어요 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안 만나잖아. 그쵸? 거꾸로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여러분이 이상형일 수 있죠.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땐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에요. 나랑 사귀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매력을 못 느낄 겁니다. 나는 저기 더 위에 반짝거리는 어떤 별을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정말 볼품없는 어떤 이성이 와갖고 나한테 사귀어달래. 내가 매일같이 상상했대. 그런다고 사귈 수 있냐고.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겠죠. 뼈를 세게 때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형에 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 느낄 만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가 라고 돌아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환상 속에 있는 뭔가를 바라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걸맞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막 완벽할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뭔가 내 일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친절하거나 굉장히 뭔가 매력이 어떤 나만의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꿈꿀 수는 있잖아요, 준카님.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정확한 팩트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잠깐은 만날 수 있어. 잠깐은. 근데 그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만나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뭐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게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내용도 아니다. 왜냐면은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건 상생이잖아. 상생이라는 건 뭐야? 상대방도 나한테서 뭔가 매력을 얻고 나한테서 뭔가 호감을 얻고 뭔가 그 사람도 나한테서 기쁨을 얻고 나만 좋으면 안 돼. 나는 이 사람 볼 때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은 나 볼 때 별로 그냥 그래. 그러면은 상생이 아니라 나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 공부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계속해서 상대방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고 나 자신을 개발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도약할 생각은 하지 않았구나. 내가 바라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인데 나는 여전히 돌멩이였구나. 이런 거예요. 아, 그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알면은 이제 그 부분만 해소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겠네. 그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아, 그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를 자각하면은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각성해갖고 여러분 내면에 숨겨지는 엄청난 매력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반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과 무한한 어떤 이런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